오늘 영상에서는 사이판 여행을 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과 사이판의 물가, 교통, 가볼 만한 곳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이판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 서류나 비자 면제 신청서를 써야 하기에 가기 전에 작성해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도착해서 쓸 수 있지만 데이터 통신이 느리고 수기로 작성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다시 여행 이야기로 돌아가서 현재 시점에서 사이판 현지의 가격적인 측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달러가 1350원을 넘어가고 기본 가격도 싸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다행인 부분은 왕복 비행기 티켓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편도로 약 4시간 반 넘게 걸리는 위치를 날짜만 잘 잡으면 성수기인 지금도 20만원 초반대의 직항 티켓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사이판 섬은 서울의 약 20% 정도의 크기로 매우 작은 섬입니다. 제주도가 서울의 3배 정도 큰 것을 생각해보면 사이판이 얼마나 작은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만약 리조트 투어를 하실 예정이라면 렌트카가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텔에서 픽업도 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액티비티는 렌트 없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구석구석 다니고 싶거나 짧은 거리도 내가 원할 때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한다면 렌트카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날이 너무 뜨거워서 100m 이동하는데도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으니 추천드릴 만하네요. 렌트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사이판으로 여행을 결정했다면 숙소 위치가 중요하겠죠. 만약 렌트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도에 표기된 위치의 호텔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난 액티비티 다 필요 없고 리조트에서만 머물 거야 하면 빨간 동그라미나 파란 동그라미 위치 둘 다 좋습니다. 맛집이나 액티비티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파란색 지역입니다. 물론 공항과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섬이 작아서 공항까지 가는 길은 약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파란색 위치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섬도 작고 렌트카도 있었기에 완전 생뚱맞은 위치에 저렴한 숙소를 이용했는데요. 사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섬이 작아서 어디를 가도 10분, 20분이면 다 이동이 되었거든요. 사이판의 물가는 체감상 서울 물가 1.5배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섬이기도 하고 미국령이라 그런지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레스토랑은 10달러 초중반대 가격을 형성되어 있고요. 한국인이 자주 찾는 맛집은 개인당 3, 4만원은 줘야 하는 가격대입니다. 물론 메뉴에 따라 개인당 10만원을 넘게 써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이판은 한국인 관광객 비율이 매우 높아서 어딜 가나 한국어를 많이 들을 수 있고요. 게다가 현지 가이드도 한국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관광지입니다. 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이판은 식당에서 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중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 아시아 문화권처럼 변화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비싼데 팁을 요구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적어도 음식점에선 팁을 강제하거나 요구하진 않더라고요. 계산할 때도 한국처럼 카운터로 가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핫한 관광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 코스는 사이판을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 필수 코스로 알려진 곳입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마나가 섬 경우 액티비티를 한다는 가정하에 거의 하루 일정을 다 소모하는 곳입니다. 아침 일찍 항구로 이동하여 배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마나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나가 섬은 정말 작아서 걸어서 20분 정도면 섬을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섬은 단순한 포인트일 뿐이고 근처에서 하는 다이빙, 스노클링, 기타 해양 스포츠가 메인인 곳이죠. 저는 제주, 발리, 파타야, 산토리니 등등 다 가봤지만 이렇게 물이 영롱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물이 맑아 보이고 영롱해 보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물이 깨끗한 것은 기본이고 적당한 물의 깊이, 바닥의 모래 상태, 해류와 조류, 기타 해조류의 번성이 물의 수명도에 영향을 크게 주는데요. 사이판은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물이 마치 수영장 물처럼 영롱한 곳이었습니다. 물 상태가 이러니 어떤 해양 스포츠를 해도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파란색으로 표기된 지역입니다. 이곳의 메인 액티비티는 다이빙 스팟인 그로토입니다. 준비 과정부터 완료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이고 구명조끼와 스노클링 장비만 있어도 꽤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렌트카를 가지고 가신 분이라면 이후에 동그라미 친 근처 자살절벽, 최우사령부, 만세절벽, 새섬 전망대 등도 한 번에 보고 오실 수 있습니다.
위 자살절벽과 최후 사령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라판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 박물관에서 한국어로 된 시청각 자료를 볼 수 있으니 그곳에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 장소는 검은색으로 표기된 ATV를 타는 위치입니다. 사이판 하면 바다만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갔습니다. 일정이 반나절 남아서 갔던 곳인데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과거 뉴질랜드에서도 오프로드에서 타본 적이 있었지만 사이판의 오프로드는 정말 야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풍경 자체도 너무나 아름다워 만약 사이판에 다시 가게 된다면 꼭 타볼 것 같네요. 별도로 추천하진 않았지만 지도에 표기된 모든 해변은 모두 아름다운 수준이었습니다. 사이판 본섬에 붙어있는 해변들은 마나가 섬을 가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상으로 사이판 여행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할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사이판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겨보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여행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